안녕하세요. 이것만 알면 경매 전문가. 오늘은 24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상편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내지 못한다 이런 의미죠. 세 번에 나눠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항력, 적용범위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2019년 4월 바뀐 거에 의하면 서울 같은 경우 9억 이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적용 범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차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하고 대항력에 대해서 또 차감 등의 정감 청구권, 이게 무작정 많이 청구하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차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환 산정률의 제한,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보증금을 조금 임대인하고 상호 합의가 되어서 줄이는 거죠. 5천이었던 걸 3천으로 줄일 때 2천만 원에 대해서 월세를 더 내야 되잖아요. 그것도 산정할 때 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하는 거. 임대차가 끝나고 났는데 나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순위 보존을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나가면은 그 순위가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마찬가지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그렇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중편에서는 계약갱신이나 권리금,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로 하려고 합니다. 자, 확정일자 및 임대차 기간 관련돼서 먼저 확정일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 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해당 상가 건물이겠죠.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가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이나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3층 상가 건물이 있는데 제가 101호를 1층에도 몇 개 호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물론 사전에 임대인이나 중개하는 공인중개사한테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거짓말 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받은 걸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럴 때 관할 세무서장한테 정보 제공을 요청하면은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거절할 수 없고 그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차 기간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말이죠.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즉 기간을 안 정하고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은 짧게 했을 때 있을 수 있잖아요. 1년 미만으로. 그렇게 했을 때는 1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곧 2번에 보시면은 만약에 6개월로 했다 치자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임차인은 1년 미만이지만 그 6개월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은 만약에 임차인이 6개월 계약했다가 나 1년까지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전부 다 1년 미만은 1년으로 본다. 또 뭐 여기도 1년 미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임대차 보호법 차이법은 임대차 보호법은 전부 요 숫자가 2로 다 들어가고 상가 건물은 1로 들어간다.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마지막 요겁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은 그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한다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돈 받을 때까지. 이거는 약 10년 전인 2009년 1월 30일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상가 건물의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적용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 초과시는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많은 예외적으로 대항력, 계약 갱신 관련되는 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는 계약 변경 요청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죠. 묵시적 갱신하고 차임 등의 전가 청구권 등은 예외적으로 그 대통령으로 정한 보증금보다도 많아도 초과되더라도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별도로 요 내용만 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뭐 5천에 100이라 그러면은 그 5천만 원만 가지고 뭐 보증금이 초과됐다 아니다. 또 일정액 중에서 최우선 변제해 주는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걸 따질 때 보증금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제가 여기 보증금 플러스 차임의 환산이라고 써놨잖아요. 보증금하고 차임을 보증금으로 계산해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게 따지는 기준이 차임 곱하기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임 곱하기 100.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계산을 해놨죠. 보증금 5천에 100짜리일 경우에 5천은 기존 보증금이고 10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1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5천 플러스 요거 계산한 게 1억이니까 1억 5천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요거는 또 2010년 7월 20일 날 이미 그 시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차이점을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차이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월세가 있더라도 보증금만 가지고 따지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플러스 차임을 보증금으로 환산하는 거. 그러니까 차임 곱하기 100 해서 원보증금하고 합해서 계산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항력 등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임대차는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은 이 길부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냥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차 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있다면은 그거를 다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 초과 시에도 이 대항력은 적용이 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리고 차감 정감 청구 및 산정률의 제한, 차임 등의 정감 청구권도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정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적절치 아니한 경우에는 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데 내릴 때는 제한이 없죠. 뭐 IMF가 온다든지 하면 좀 많이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마찬가지지만은 임차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내리는 거에서는 어떤 규정이 없고 정액하는 것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액은 연 5%, 그 이상은 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차임을 정액한 후에는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릴 수 없고요. 만약에 초과 차임 등의 반환 청구로 되어 있잖아요. 연 5% 올려야 되는 거를 임대인도 모르고 임차인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은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임차인에게 그 7%씩 올리자 그래요.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임차인이 7%씩 줘왔다면은 5% 초과되는 2%에 대해서는 기지급된 월세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보증금을 5천이던 것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가 돼서 5천에서 3천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그러면 2천만 원 낮춘 것만큼은 월세로 전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연 1.2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현재 1.75%거든요. 곱하기 4.5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 7.875%가 되는데 요거 둘 중에 낮은 것, 뭐 1할 2부보다는 7.875%가 더 낮은 거잖아요. 요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상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에 10만 원까지도 전환을 시키잖아요. 그럼 10만 원을 시키면은 한 달에 10만 원이기 때문에 일부가 되니까 1할 2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 계산을 제가 해놨잖아요. 한번 해보면은 만약에 5천에 100이었던 것을 보증금 3천을 했을 때는 월세가 얼마 되느냐 제가 물음표 해놨죠. 2천 곱하기 7.875% 이건 연이기 때문에 나누기 12개월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면 13만 1250원 이 이상은 더 올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3천에 물음표 해놨던 게 요게 답인 거죠. 보증금 3천에 기존 원래 100만 원이었으니까 13만 1250원을 더하면 113만 1250원. 그러니까 결국은 보증금 3천에 113만 1250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올릴 수 없다. 요 이내에서는 뭐 서로 협의할 수도 있고 이렇겠지만은 더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임대차가 종료하고 나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임차인이 그 영업장소에 있을 수 없고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상황이 닥친다면은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임대차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법원은 임차권 등기하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임차권 등기해놓고 그 순위가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퇴거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때 들어간 재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록 되어 있습니다. 청구 가능이라고 써놨죠.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현재 내용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임차권 등기를 마친 건물을 제3의자가 다시 임차하면은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건물이 있다면은 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잠금할 때는 해지해 주는 조건을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려면은 잠금할 때 임대인 그리고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임차인도 같이 자리하는 걸로 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자리를 하고 법무사를 불러서 해결하면 간단하겠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일시 사용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주택임대차사업법 보호법하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일시 사용하는 게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